잘 쉬고 오셨습니까? 자, 13주차 2차 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진 않으시죠? 제가 아직까지 기침이 들들어져가지고 약을 먹는데도 낫질 않아서 수업 중간에 기침한 부분에 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그럼 2차 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티어의 경험주의 가족치료의 역기능적 가족의 특징은 가족들 대부분이 자아 개념과 자아 존중감이 낮고 의사소통은 이중적이고 애매모호하고 불투명하고 정직하지 않고 가정규칙은 매우 엄하고 융통성이 없고 사회 참여를 두려워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기능적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티어의 가족 상담은 언어적 의사소통 측면과 비언어적 의사소통 측면을 일치시키는 것에 목표를 두어야겠죠. 그리고 가족 상담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상담의 시작은 상담 신청을 통해서 접수 면접부터 시작합니다. 가족에 대한 평가는 가족 상담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질문지나 면담지를 통해서 가족의 현재 문제와 그리고 문제의 원인 그리고 치료 개입 방법의 선택을 위해서 평가를 실시하게 합니다. 상담 계약과 함께 상담 목표를 설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구성원들이 상담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격려해서 목표를 수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담 목표는 상담 과정 중에서도 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중기 과정에 들어가서도 상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략도 세우고 또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개입을 실행하고 실시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상담 종결에서는 가족 상담의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고 평가하거나 특히 종결에 대해서 설명하고 종결 시에 경험하는 감정을 다루고 추 상담에 대한 계획이나 추 상담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합니다. 이때 가족 모두 참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가족 상담의 진행 과정은 상담의 시작, 상담 중기 과정, 종결. 시작할 때는 반드시 그 상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목표는 구성원뿐만 아니라 구성원 전체 모두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중기에는 설정을 했지만 또 필요하다면 목표를 바꾸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종결 부분에서는 상담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평가해야겠죠. 그리고 이러한 종결 시에 경험했던 모든 감정을 다루고 추 상담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거나 추 상담에 대한 합의도 하면서 종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로 상담은 진로 상담의 정의는 수프는 일의 세계에서 적절히 융화된 자신의 자아상과 역할상을 발전시키고 수용해서 자신을 현실에서 검토하고 또 검토한 자체를 자신에게 만족하고 사회에 이익이 되는 현실로 전환하도록 개인을 도와주는 과정을 진로상담의 정의라고 말했고, 미국의 진로발달협회에서는 내담자가 가장 적합한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 자신과 환경을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을 가진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개인 또는 개인과 집단, 소집단의 관계를 진로상담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진로란 한 개인의 생애 전 과정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과 관련된 모든 경험을 의미하는데요. 일과 직업 관련되어 있는 가치나 태도, 흥미, 진로 계획, 선택, 진로 변경 그러한 것들을 총체적으로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진로 상담은 일이나 직업 관련된 내용과 개인의 생애에 대한 어떤 중요한 진로 문제가 있는지를 인식하고 사전에 계획적인 진로 준비와 자아 개념을 확립해야 합니다. 자아 실현을 위한 도구로서 직업 세계에서 적재적소에 맞는 유능한 인력을 육성하고 그리고 발달 단계에 맞는 상담과 미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실질적인 상담 효과가 있고 미래의 직업 선택의 예언으로서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지는 거죠. 그리고 주어진 환경 조건에 누가 더 적응을 잘하고 살아남는가를 다루는 적응 이론은 진로에서도 적응 개념을 확장해서 적용할 수 있죠. 진로의 적응성은 수퍼와 네셀이 처음 제안했는데요. 그들은 성인의 진로 발달을 기술할 때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진로 발달에 사용되는 진로 성숙이라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진로 성숙과는 차이가 있음을 주장합니다. 그 이후로 굿맨이라는 학자는 의사결정을 위한 준비도로서 진로 성숙에서 변하는 일과 일하는 조건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도로서 진로 적응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진로 발달을 포함하는 추세로 바뀌면서 직업적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의 핵심 발달 과제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로 상담은 진로에 대한 고민이나 진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고 진로 문제를 중심으로 사비카스의 진로 적응성 구성 요인을 분류해 보아야겠죠. 진로 적응성 구성 요인으로 보면 진로 문제는 무관심, 미결정, 비현실성, 억제 이런 것들이 진로 문제라고 한다면 진로 질문에는 무관심의 질문에는 나에게도 미래가 있는가? 미결정에는 내 미래는 누구의 것이지? 비현실적인 질문에 대한 미래에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그리고 억제는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그리고 태도와 신념을 보면 무관심은 계획적인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역량으로는 계획력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진로 개입에는 목표를 설정하고 훈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결정에 있어서는 태도와 심리는 결단력이 필요할 거겠죠. 결단력,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결단력, 그리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겠죠. 그리고 진로 개입은 의사결정에 대한 훈련을 또 시키는 거죠. 비현실성에서는 미래에 나는 뭘 할 건가 이런 것들은 태도와 심리 부분에서는 탐구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그러한 호기심을 통해서 탐구해서 역량은 탐색력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정보도 보고 그래서 진로 개입은 정보 탐색 활동을 할 수 있어야겠죠. 억제하는 부분에서는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러한 것들은 나 할 수 없다 못한다 이런 것보다는 유능함을 키워서 문제 해결력도 올리고 자존감도 향상시키는 이런 것들이 진로 적응성의 구성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진로 문제는 즉 진로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진로의 미결정이나 진로의 비현실성, 진로의 선택이나 결정을 방해하는 요인에 대해서 파악하고 해결을 통해서 진로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겠죠. 진로 상담은. 그리고 내담자의 진로 문제를 돕기 위해서는 진로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의 진로 발달을 촉진하거나 그리고 진로 계획이나 진로 결정, 실천, 직업 적응, 진로 변경 이러한 과정을 돕기 위해 전문적인 개입 방법이나 활동 등이 이루어져야 진로 상담을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진로 상담 이론에서 인간 중심적 진로 상담을 보면 인간 중심적 진로 상담은 로저스와 패터슨에 의해서 발달했는데요. 인간 중심적 진로 상담의 목적은 내담자가 그 일에
세계에 대한 자아와 자아의 역할에 대한 통합된 모습을 개발하고 수용하고 이 개념들이 자신의 만족과 사회에 이로움을 준다는 점과 관련지어서 현실적으로 검증해 보도록 돕는 방법이 인간중심적 진로상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진로상담의 7단계를 보면 첫 번째 단계는 내담자가 기꺼이 자신을 이해할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그래서 단지 자기 이외의 외부적인 것에 대한 피상적인 대화에 머물고 있는 것이 1단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대화가 시작되거나 그리고 자아와 관계되지 않는 주제에 머물고 있는데 자신의 문제는 다른 사람의 것으로 지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과거의 경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내용에 관심을 적게 가지면서 감정이 느슨해지고 그러나 아직 보다 깊이 있는 감정에 개방되지 않는 상태가 세 번째 단계가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보다 깊이 있고 강렬한 감정이 다루어진다면 그리고 상담자의 도움 없이 그들을 표현하는데 아직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네 번째 단계가 되겠고 다섯 번째 단계는 그 순간의 감정이 자유롭게 표현되기는 하나 그리고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려고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단계가 올라가니까 직면하면서 문제에 대해서 직면하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단계는 객체로서의 자기가 사라지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경험과 각성 사이의 불일치가 일치로 바뀌면서 불일치가 사라지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더 이상 내적인 부분이나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없고 내담자는 자신의 문제를 주관적으로 대처해 갑니다. 이제 7번째 단계는 자아는 주관적으로 경험하게 되는데요. 내적 대화가 분명해지고 느낌이나 상징이 잘 부합하고 의미가 통합되고 존재의 새로운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선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7단계를 거치면서 인간중심적 상담 이론의 면접 기술은 대체로 기술보다는 상담자의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상담자가 가져야 할 태도에는 일치성이 필요하고요. 그 공감하고 이해하는 능력도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수용해주고 내담자를 무조건 긍정적인 관점에서 수용을 해야겠죠. 이런 것들이 인간중심적 진로 상담자들은 면접하는 동안 성인하고 개방적인 질문과 같이 내담자가 자신에 대해 더 많이 말할 수 있도록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인간중심적 진로 상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간중심적 진로 상담의 면접 기술을 보면 일치성, 그리고 공감하는 이해, 수용, 성인, 개방적 질문 등이 있습니다. 일치성은 상담자 자신이 느낌이나 태도 등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는 태도, 그리고 공감하는 이해, 내담자의 현상적인 장을 지각하고 내담자의 내면 세계를 마치 상담자의 내면 세계인 것처럼 느끼는 태도가 공감하는 이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용은 내담자에게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을 보이는 태도가 수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인하고 개방적인 질문 등 여러가지 내담자 중심의 상담이 되어야 되는 것이 인간중심적 진로상담의 면접 기술이 되겠습니다. 정신역동적 진로상담은 주로 보든에 의해서 그의 동료들에 의해서 제안되었고요. 무엇보다도 정신역동적 상담은 진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신역동적 진로상담은 개인의 요구나 정신역동과 관련된 것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구체적인 진단 영역과 관련 지어서 본다면 의존하지 않도록 하고 충분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진단에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돕는 과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진로상담의 단계는 3단계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탐색과 계약이 설정이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의 요구를 자신의 역동적 상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돕고 앞으로 상담 전략을 합의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중대한 결정을 하는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는 결정은 자신의 성격적 제한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성격에 맞게 직업을 선택하는 거죠. 아니면 직업 선택을 해주는 성격을 변화시켜서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중대한 결정이 두 번째 단계고 세 번째 단계는 변화를 위한 노력인데요. 직업과 관련해서 내담자는 적어도 성격에 있어서는 어떤 변화를 택할 것인가를 전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택하고자 하는 것과 관련지어서 자신의 성격, 특히 욕구나 흥미 등에서 더 많은 변화를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세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내담자의 자아를 각성시키고 이해를 촉진해야겠죠. 세 번째 단계에서는. 그리고 보더니 면접을 통해서 보면 상담 이론을 보면 명료화. 이 기술은 문제와 그리고 관련된 자료에 대한 내담자의 생각과 말에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과 이야기된 것을 요약하는 데 도움을 주죠. 그리고 비교를 보면 역동적인 현상 중에서 유사한 점과 다른 점을 더욱 예리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과 진로 발달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중심이 주어져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망 방어나 체계를 해석하는 건데 상담자는 내담자의 자신이 내적 동기 상태와 진로 의사결정과 그 과정에서 가정 사이에서 관계를 각성하도록 도와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면접에서 상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세 가지 기술, 명료화시키는 것과 그리고 비교시켜주는 것, 그 다음에 욕구에 대한 방어나 체계를 해석해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정신역동적 진로상담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발달적 진로 상담을 보면 긴즈버그와 수퍼에서 발달되어 왔는데요. 발달적 진로 상담은 내담자의 진로 발달을 촉진하는 것에 목적을 둡니다. 즉, 개인의 성숙에 맞게 진로 발달을 촉진하는 것으로 생활 연령에 맞는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성숙을 도운 후에 생활 연령에 맞게 성숙했으면 그에 맞는 진로 발달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특히 수프는 진단이라는 말 대신에 평가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죠. 진단하면 뭔가 부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뭔가 잘못이 됐다라고 느껴질 것 같아서 아마 평가라는 말로 전환해서 사용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프는 발달적 진로 상담 단계에서 가장 먼저 내담자의 진로 생활 단계를 평가하고 진로 성숙의 정도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담자가 그 연령이나 동료와 비교해서 진로 행동에 상당히 미성숙했다면 발달적 진로 상담은 진로 발달의 전 범위에서 의사결정과 현실 검증에서 방향과 탐색을 주의해야겠죠. 발달적 진로 상담의 기술은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요. 보면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탐색하고 자아 개념을 말할 수 있는 비지시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담자가 더 깊이 자신을 탐색할 수 있도록 주제를 선정하도록 하고 지시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내담자가 자신을 수용하고 통찰하고
자신의 느낌을 반영하도록 비지시적인 방법을 사용해야겠죠. 네 번째로는 내담자가 현실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검사하고 직업 관련된 소책자나 가해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성적이나 사실적인 자료에 대해 탐색하도록 비지시적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담자가 현실 검증을 통해서 자신에게 나타난 태도와 느낌에 대해 탐색하고 철저히 당면하도록 비지식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서 일련의 가능한 행동에 대해 고려해 보도록 비지시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발달적 진로상담의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로상담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시작 단계가 있고 탐색 단계가 있고 개입 단계가 있고 개입 단계 첫 번째는 문제 해결을 위한 개입이 있고 개입 단계의 두 번째는 훈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결이나 주수 지도에 대한 진행 과정이 되겠죠. 시작 단계를 보면 관계 수립이나 문제에 대한 평가를 해야겠죠. 첫 번째는 관계 수립이나 문제 평가는 주로 접수 면접에서 이루어지는데요. 관계 형성을 위해서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이 내담자의 정서 상태를 고려하고 조절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내담자의 문제를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일반 상담에서는 수행하는 상담의 기본 기술인 주의 집중 행동이나 무조건적 존중, 그리고 수용, 공감적 반영, 탐색, 요약의 기술이 충실하게 실천되어야 하고 이론을 적용하여서 문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탐색 단계에서는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인데요. 문제가 확인되고 규정이 되면 내담자와 더불어서 진로상담의 목표를 설정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때 개별 면담을 실시해야겠죠. 그리고 개별 면담을 통해서 진로 결정에 어려움을 주는 개인적인 요인이나 맥락적 요인을 탐색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상담자에 의해서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거나 개인적인 요인과 맥락적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진로 미결정이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탐색 단계에서는 충분한 탐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통해서 개인이 지니고 있는 핵심적인 요인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렇게 시작 단계와 탐색 단계를 거치면서 진로 상담을 이렇게 진행해 가는 거죠. 그리고 목표를 설정할 때는 내담자의 발달 요인이나 성격 요인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내담자가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개별적 특성을 인식하는 것을 통해서 진로를 방해하는 요인을 명확하게 판단을 하고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해서 미결정된 요인이나 이런 것들을 개인적인 것인지 맥락적인 요인인 것인지 탐색하고 나면 요인별로 분류해서 상담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진로 상담의 진행 과정을 이렇게 쭉 이렇게 단계별로 설명을 하고 있죠. 지금 또 우리가 2차 시를 마치고 마지막 3차 시에서 진로 상담의 진행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진로 상담 부분을 떠나서 마치고 나면 대인관계 상담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또 1차시, 2차시 이렇게 들으시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 가르치는 것도 매우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힘드신데도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시고 공부하시는 모습을 보면 제가 참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선생님들이 늦은 시간이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수업하시는 거 보면 참 진짜 이렇게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저도 가르치면서 배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지치지 마시고 열심히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차 시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